안녕하십니까, 서경진입니다. 오늘은 니 조인트의 메니스커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의학과 전공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영상의학 메이저 잡지를 리뷰하였고, 저의 발표 목표는 Back to Basics, AUIR, Anatomy Understanding Imaging Realization, 해부를 이해하고 영상으로 구현한다입니다. 메니스커스는 미디알과 라테랄로 구성되어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디알 메니스커스는 포스티리어 혼이 엔테리어 혼보다 항상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엔테리어 혼은 약 8mm, 바디 10mm, 포스티리어 혼은 11mm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미디알 티비알 플라토의 약 50%를 커버하는 C-쉐입을 보이며 레스 모바일하게 됩니다.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미디알에 비해서 엔테리어 혼과 포스테리어 혼이 거의 같은 크기로 약 11mm 정도이고, 바디는 한 12mm 정도입니다. 그리고 라테랄 티비알 플래토를 70% 커버하는 O-쉐입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메니스커스를 영상 한 장으로, MRI 영상 한 장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미디알 메니스커스와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여러가지 주위 조직들과 형태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티비아의 플라토가 미디알은 컨케이브하고 라테랄은 플랫하거나 컨벡스한 양상을 보게 됩니다. 이보다도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티비아를 보는 것인데요. 미디알은 거의 90도 이하의 각도를 보이게 되고,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90도의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은 라테랄 메니스커스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메니스커스는 서피스 레이어와 랜덤 콜라겐 5가 있고, 그 밑에 서컴프렌셜 5가 지나가는 레이어가 있게 됩니다. 이런 메니스커스는 수피리어 컨케이브와 플랫한 베이스를 가지게 되고, 이 5들은 타입 1 콜라겐이 되겠습니다. 이런 circumferential 5는 radial tie 5에 의해서 고정이 되는데, 이 circumferential 5는 약 5마이크론 크기를 보인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약 50에서 100 마이크론으로 생각하면은 10배 내지 20배 가는 그런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니스커스는 그로스하게 레드 존과 화이트 존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메니스커스의 크기가 약 2mm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한 3mm 정도의 바깥쪽 아웃사이드는 이 베스큘라가 풍부한 존이 되겠고, 5mm 진한 안쪽으로는 이게 화이트 존, 에이베스큘라 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니스커스를 조직학적으로 봐도 에이베스큘라 존과 베스큘라 존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이 바깥쪽의 페리메니스칼 티슈에 의해서 이 베스큘라 존은 스플라이를 받게 됩니다. 이런 레드 존과 화이트 존의 MRI 속에는 페리메니스칼 티슈가 있고, 레드 존은 약 3mm 정도, 즉 미디알 메니스커스에서는 10 내지 30%의 범위이고, 라테랄 메니스커스 10 내지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뉴모넨에서는 약 반 정도의 베스큘라리티를 가지는 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5mm 이상 지나게 되면 에이베스큘라 존이기 때문에 메니섹토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존은 이 스폰테이너스 힐링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시그널의 체인지가 까맣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메니스커스의 너브 스플라이는 보고에 의하면 이 바깥쪽에 베스큘라리티가 있는 아웃존에 많이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메니스커스 자체 인조리로도 페인을 인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노 리셉터가 있고, 이게 무브먼트 중에서도 프리프리오셉션을 인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메니스커스 테어의 이미징 역할은 이 MRI를 보면서 리포트 할 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포트를 할 때
location, 테어의 타입, partial 테어냐, complete 테어냐, zone, length, associated abnormality와 stability와 instabilit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메니스칼 테어의 이미징 크라이테리아는 두 개죠. 메니스칼 컨투어와 시그널 인텐시티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니스칼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보면은 테어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 또 메니스칼 프래그먼트의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메니스칼 시그널 인텐시티 변화가 있을 때 MRI로 메니스칼 테어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메니스칼 테어가 시그널 인텐시티가 아티큘러 서피스로 익스텐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 터치 룰, 투 슬라이스 터치 룰, 이 지금도 이용되고 있는데 consecutive two slice가 적어도 두 섹션에서 그리고 두 개의 이미지에서 달아서 보일 때 MR에서 테어를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R로 이 메니스칼 테어를 진단하는 율은 전체적으로 90% 이상으로 아주 좋은 진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0케이스 중에서 한 케이스 이하로 틀리게 되면 아주 대가의 진단율이 되겠고요. 두 케이스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숫자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메니스커스 테어가 있을 때 확실하게 테어가 있거나 테어가 없으면 판단하기 쉬운데, 이 파스블 테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싱글 이미지에서 아티큘러 서페이스를 익스텐전 하는 경우, 두 슬라이스가 아니고 한 슬라이스에서만 보이는 경우에 미디얼 메니스커스는 약 50%,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약 30% 테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스블 테어라는 터미널라지를 쓰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ffuse intrameniscal signal intensity가 아티큘러 스페이스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 predictive positive value는 약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possible tear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radial이나 parabic tear 혹은 디스코이드 쉐입에서 인트라메니스칼 시그널이 있는 경우, 메니스칼 시스가 동반된 경우는 테어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메니스커스가 판단에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리미티드 디텍션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라테랄 메니스커스에 포스티리어 혼에 스몰 테어가 있는데 이것이 3분의 1 이하 침범했는 경우에 이런 테어가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포스티리어 혼은 상세히 세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igh false positive rate, 즉 없는 병을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미디얼 메니스커스의 포스티리어 혼에서 longitudinal 테어가 있을 때 이런 오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보고에 의하면은 프로톤 덴시티 웨이트 이미지가 T2 웨이트 이미지보다 더 진단에 좋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이드로젠 뉴클라이가 있고 T2에서 이것이 마크로 모레큘러가 연결되어 있어서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것이죠. T2 릴렉세이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톤 덴시티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의 발달로 지금은 프로톤 덴시티나 패스비네코 등이 거의 유사한 양상을 진단율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메니스칼 테어의 타입이 기술자에 따라서 또 논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런 10가지도 넘는 여러 가지 형태로 기술되어 있고, 또 프레이지 테어나 프레임, 메니스코 캡슐라 세퍼레이션, 컨투전 등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메니스칼 테어의 타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제한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커너 선생이 제안한 이 5가지 타입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ongitudinal 테어와 그 다음에 horizontal 테어, oblique 테어, 그 다음에 radial 테어, 그리고 variation으로 flat, complex, degenerative,
버켓핸드 테어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테어의 타입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이 호리존탈 테어, 런지튜디널 테어, 레디얼 테어, 루트 테어, 그리고 디스플레이스 테어, 버켓핸드 테어 이렇게 6가지 타입으로 기술하자고 제안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제안된 이사코스에서 제안한 메니스칼 테어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지금은 점점 더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이사코스는 아트로스코피로 수술하는 경우에 기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내용에 따라서 영상을 판단하는 것이 지금 조금 더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테의 타입은 longitudinal, horizontal, radial, vertical flap과 horizontal flap 그리고 complex의 6가지 타입으로 구분되어 있고, 테어를 partial tear, complete tear인데 이건 surface를 한 곳을 먹느냐 두 곳을 먹느냐 양쪽을 다 먹느냐의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ocation은 메니스커스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존 1, 2, 3 바깥쪽부터 존이 되겠습니다. 존의 인볼브먼트를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보신 레드 존과 화이트 존이 여기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ocation은 radial location은 anterior, mid body, posterior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central to popliteal hiatus가 연결이 되어 있냐 아니냐를 기술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posterior 혼이 째지는 경우에 수술할 때 캡슐이 어티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술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메니스칼 티슈의 퀄리티, 디제너레이션, non-degeneration, 그리고 undetermined를 기술하게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테어 랭스죠. 맥시멀 테어 랭스를 기술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했다면은 exceed 된 잘라낸 메니스커스의 퍼센테이지를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술 전에는 기술이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horizontal tear고 inferior articular extension, 존 1에서 3까지, 그 다음에 이 posterior horn, 그 다음에 이 popliteal cytos와의 관계가 없으면서 지금 봐서 티슈의 퀄리티는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랭스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12mm 이상 13mm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케이스는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리어 혼이 테어가 있으면서 센트럴 투 포플리티알 하이투스에 인지가 된 예스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메니스커스의 테어의 포스는 메니스칼 테어를 일으키는 포스는 compression과 shear 그리고 distraction and or tens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compression을 보면은 longitudinal tear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안쪽에 그 compression force가 작용하게 되면은 여기 디펙트가 생기고 이것이 longitudinal하게 인주리를 받게 되고, longitudinal한 것이 옆으로 번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에서는 이 메니스칼 컨투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메니스칼 컨투전은 다른 인주리와 함께, 어큐트 인주리와 함께 메니스커스 내에 시그널이 증가되는 경우인데, 컴프레션 인주리가 있게 되면은 메니스커스가 컴프레션 받았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시그널 체인지를 일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hear 타입은 호리존탈 테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포스인데요. 이것은 shear가 일어남으로 해서 이렇게 호리존탈하게 테어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shear 타입은 central cavitatio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shear가 있으면서 shear가 열리며 특히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 내에서 이렇게 시그널 인텐시티가 올라갈 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면 이건 아티큘라 마진을 익스텐전 하지 않더라도 테어로 판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디얼 타입이 또 shear 포스에 의한 것인데, shear 포스가 오게 되면 앞뒤로 열리면서 레디얼 쪽으로 열리는 테어가 되겠습니다. 디스트랙션 타입이 메니스코 캡슐라 세퍼레이션 혹은 코너 메니스칼 테어 리가멘트 인지를 동반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디스트랙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메니스코 캡슐라 인주리 그리고 코너 인주리, 리가멘트 인주리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런 메니스칼 테어의
특징을 이사코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롱기튜디널 테어는 롱기튜디널 버티컬 테어라고도 부르죠. 그러나 이것을 롱기튜디널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트라우마 연급 페이션트에서 포스리혼의 프리프랄 3분의 1에 잘 일어나면서 ACL 테어가 있을 때 프리프랄 롱기튜디널 테어를 잘 동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데랄에서 포스티리어 수피리어 포플리티어 메니스칼 패스컬이 테어가 있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이 MFL 메니스코 페모랄 리가멘트 윌스버그 리가멘트가 파 라데랄로 디태치 될 때 이때 째지면은 그 메니스커스에 롱기튜디널 테어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라데랄 메니스커스에서 롱기튜디널 테어를 잘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판독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호리존탈 테어는 롱기튜디널 호리존탈 테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흔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얼 라데랄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리어 혼 쪽에 흔하게 되겠고, 트라우마 없이 디제너레이션으로 잘 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심텀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라 메니스칼 시스트를 잘 동반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레디얼 테어는 vertical longitudinal 테어의 타입이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 레디얼 테어가 올 수 있고, 이 테어가 있으면은 메니스칼 후프의 스트렝스의 디스럽션이 일어나서 메니스칼 엑스트루전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디얼 메니스커스가 있는 경우에 플랩 테어가 85% 이상이고요. 포스리혼이나 바디에 잘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데랄 메니스커스는 이 케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디의 엔테리혼과 바디 사이에 이렇게 잘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레디얼 테어는 MR로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인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truncate triangle, cleft sign, marching, cleft sign, ghost meniscus. 그러나 이런 것들은 레디얼 테어가 있으면서 이것이 스캔되는 위치나 방향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클레프트 사인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코로날 모양처럼 이렇게 클레프트가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케이트 사인은 트렁케이션이 이런 경우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스트 메니스커스는 여기서 스캔하게 되면은 메니스커스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크래프트 사인은 이 레디얼 테어에 스페시픽한 것은 아니고요. 롱기튜디널이나 레디얼 테어가 있는 경우에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징에서 이렇게 보인다면은 레디얼 테어와 함께 타입을 결정할 때 관심을 가지고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vertical flap 테어죠. vertical flap 테어는 오블리크 테어와 패러백 테어라고 하기도 했고, 이렇게 테어가 있으면서 플랩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호리존탈 플랩 테어가 되겠습니다. 미디얼 메니스커스에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호리존탈로 테어가 있으면서 플랩이 있는 것이죠. 이 케이스에는 인페리어 쪽에 플랩이 있으면서 미디얼 리세스로 디스플레이스 되어 있는데요. 아트로스코피를 위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정상처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이 호리존탈 플랩 테어는 테어의 위치와 프래그먼트의 위치를 기술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래그먼트가 가장 잘 흔히 디스플레이스 되는 것은 PCL에 가까이 있거나 포스티리어 쪽으로 디스플레이스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인터컨딜라 나치나 그 다음에 리세스, 미디얼 라데랄 커터 쪽에 리세스 쪽으로 디스플레이스 되는 것이 되어 있고요. 라데랄 메니스커스에서는 조인트 라인의 포스티리어 쪽이나 라데랄 리세스에 디스플레이스가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디얼 메니스커스 혹은 라데랄 메니스커스에 플랩이 있는 경우에 레디얼 테어, 그 다음에 콘드로시스, 그 다음 foreshortened meniscus, 모양이 선천적으로 작은 이런 구조물들과 감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컴플렉스 테어는 이런 5가지 타입 중에 2개 이상이 컨바인 된 거죠. 여기서는 vertical 테어나 horizontal 테어 혹은 radial 테어가 같이 컨바인 되어 있는 경우에 컴플렉스 테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사 코스 타입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최근에 관심이 많은 게 루트 테어가 있는데요. 루트는 미디알 메니스커스의 엔테리어 루트와 포스테리어 루트,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엔테리어 루트와 포스테리어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미디알 쪽에 엔테리어 루트가 있고, 라테랄 쪽에 엔테리어 루트가 있고, 죄송합니다. 미디알에 엔테리어 루트가 있고, 라테랄 쪽에 엔테리어 루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테리어 루트가 미디알과 라테랄이 있고, 여기서 한 가지는 이 라테랄 메니스커스나 미디알 메니스커스가 세지탈에서 아주 잘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 포스티리어 루트 테어가 많은데 이것은 PCL 앞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트의 라테랄 엔테리어 루트는 앞쪽에 TBR 건너서 인서션 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트레이싱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이런 메니스칼 루트는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 레지닉스 A number of years ago, we had a fellow from Korea who came to us, and this is about 10 years ago. And he came and he said, you know, I think it was 20 cases of proven meniscal root ligament tears. And my question to him was simple. I said, what is a meniscal root ligament? I had never heard of it. And in fact, there was nothing written in the literature about the meniscal roots. So I kind of said, went along with it and said, okay, well, that sounds like a good project, but I really didn't think there was anything in it. But he went to the laboratory and worked with some of our cadaveric specimens and produced these images, which I will share with you, just to give you an idea of what these root ligaments look like. 이것은 그 도널드 레지닉 선생님이 인터내셔널 미팅에서 말씀하시고, 이때 그 한국에서 온 펠로 선생님은 2000년에 권순태 선생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테어가 2015년입니까? 지금 최근에 관심이 많은데 벌써 이때 그 컨펌된 케이스를 페이퍼로 쓰셨습니다. 이 루트 테어는 레디얼 타입 테어의 하나의 형태이고, 그 다음에 크로닉 네이처죠. 그리고 루트 테어가 있게 되면은 메니스칼 익스트루전인데 특히 미디알 메니스커스에서 잘 나타나고, 루트 테어의 진단율은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시덴스는 포스티리어 루트의 대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미디알 메니스커스가 50%,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포스티리어 혼이 40%, 토탈 90%이고, 그리고 엔테리어 혼은 라테랄 메니스커스에서 약 10% 있다고 합니다. 이런 루트 테어는 ACL 테어와 MCL 테어와 잘 동반이 되는데요. ACL 테어에서는 하이퍼 플렉션 인절이나 있고, 라테랄 루트 테어가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CL 테어는 메니스코 캡슐과 어태치먼트는 정상이지만 이 루트 테어가 있게 되는데, 이 루트 테어는 MR에서 코로날 이미지와 그 다음에 세지탈, 이 루트가 어태치되는 부위에서 루트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알, 이 세 이미지에서 모두 잘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루트가 2015년에 라 프레드 선생이 타입을 구분해 놨는데요. 1, 2, 3, 4, 5로 구분해 놓았고, 이 루트 테어와 그 다음에 이 포스티리어 혼 테어의 기준이 약 한 9mm, 10mm 정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파셜 테어, 컴플리트 레디얼 테어, 이거는 타입 3는 포스티리어 혼과 같이 테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오블리크 테어, 어벌전 테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고, 저는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케이스를 많이 보면서 이런 루트에 이 테어도 아닌 것이 시그널만 증가되어 있고, 엑시알에서는 분명하게 패시클들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 이때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판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켓 핸들 테어는 롱기튜디널 테어의 타입이죠.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가 미그레이션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디얼 메니스커스에서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버켓 핸드의 핸드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absent both sign.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가 인터콘딜라 노치로 이동하는 프래그먼트 within intercondylar notch sign. 그 다음에 double PCL sign. 그 다음 double anterior horn sign, flipped meniscus, disproportionately small posterior horn, double ACL sign,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displaced fragment와 테어된 메니스커스의 스캔의 모양에 따라서 제한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broken handle tear, 이 핸들 테어되면서 핸들이 broken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ndylar entrapment, 이게 턱 돌아서서 이 프래그먼트가 안쪽으로 척크덕 가는 게 여기에 메니스커스가 갖다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ack and Jill lesions, 버켓핸들 테어가 미디얼과 라테랄에 동시에 한 무릎에서 생긴 경우죠. 그 다음에 리킹 버켓은 페리퍼럴 림에 페일러가 오게 되는데 레디얼, 호리존탈 이런 것이 있고 메니코스코 캡슐라 세퍼레이션이 동반된 경우를 리킹 버킷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특별한 말을 써서 뭐 판독할 이유는 없지만 버켓핸들 테어와 디스플레이스 프래그먼트에 대해서는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프리 에지 테어인데요. 프리 에지 테어는 프레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이 서피스 일레귤러티가 있는 경우죠. 그리고 테어는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디나 포스리혼이나 루트 리가멘트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 라테랄 쪽에서도 더 잘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R 이미징의 크라이테리아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프리 에지는 이 샤프 테이프리 센터 에지가 로스 되거나 그 다음에 루트 리가멘트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subtle ill-defined horizontally oriented intrameniscal signal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에 의하면은 프레잉은 파셜 테이의 이키보칼한 경우에 40세 이상에서 어큐트 트라우마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있고 프레잉이나 프리 에지 테어 이런 용어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그 루트 테어의 혹은 루트의 시그널 체인지의 프레잉에 준하는 소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메니스칼 캡슐라 세퍼레이션은 MR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저명하게 트라우마 후에 오게 되면은 진단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리페어를 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레드존의 인줄이기 때문에 그 리페어를 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메니스칼 컨투전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트라우마가 있으면서 특히 ACL 인저리가 있고 난 후에 컴프레시브 타입으로 오는 것이 되겠고요. 이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때 테어와의 감별점은 이 시그널이 디스크리트한 게 좀 덜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메로 체인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팔로업에서 이 시그널 인텐시티가 임프루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램프 테어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미디얼 메니스커스입니다. 포스테리어 혼이 ACL이 약해짐으로 해서 뒤에서 받쳐줄 때 이때 이 메니스커스가 인주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크로닉 ACL 테어가 있고 미디얼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리어 혼에 테어가 있는 경우를 램프 테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캡슐이나 다른 본 인저리까지 포함되는 경우를 램프 리전이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윌스버그 립은 라데랄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리어 혼이 인저리를 받게 되고 프리프럴 테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큐트 인저리가 됐게 되면 ACL이 끊어지면서 티비아가 앞으로 가면서 이 메니스커스를 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윌스버그 립이라 하고 이것은 라데랄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리어 혼에 오는 ACL 테어와 함께 오는 인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윌스버그 립이 되겠습니다. 이런 메니스칼 테어의 인다이렉트 사인들이 테어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특히 파라 메니스칼 시스트 이것은 그 조인트 플루이드가 그 이스케이프 돼서 나오는 것이죠. 특히 호리존탈 테어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그 이렇게 호리존탈 테어가 있는 경우에
파라 메니스칼 혹은 페리 메니스칼 시스트라고 기술하기도 하는데 파라 메니스칼 시스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인다이렉트 사인으로 서브콘드랄 메로 리전 이디마라고도 흔히 이야기하고 이디마 라이크 리전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그 조직 검사에서 이디마의 역할은 5% 내지 10% 미만이기 때문에 메로 리전이라고 쓰자고 하는 것이 요즘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콘드랄 메로 리전은 데피니션이 메니스칼 어태치 사이트에 있어야 되고 아티큘러 서페이스와 패러를 하고 그 다음에 5mm 이하의 뎁트를 볼 때 이것을 슈퍼피셜 이디마의 서브콘드랄 메로 이디마, 서브콘드랄 메로 리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미디알 쪽에서는 60% 정도, 라데랄에서는 90% 정도의 높은 진단율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티리어 미디알 티비아 플라토에 본메로 리전이 있는 경우에는 미디알 메니스커스의 포스티리어 혼의 테어가 3분의 2 정도 동반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메로 리전 혹은 메로 이디마를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메니스칼 익수술은 잘 아시죠? 이것은 그 미디알 페모랄 콘다일의 미드 포션에서 이렇게 재어서 3mm 이상 되는 경우가 되겠고 이것은 루트 테어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라지 레디얼 테어, 컴플렉스 테어 혹은 시비어 메니스칼 디제너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미달 루트 테어의 76%에서 엑스트루전을 볼 수 있고 반면에 미달 루트 테어가 있는 경우는 약 40%에서 메니스칼 엑스트루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포플리티오 메니스칼 리가멘트죠. 그래서 이 superior, posterior superior, posterior inferior, 그리고 anterior inferior 세 개의 패시글이 있는데 특히 이 superior, posterior 쪽에 있는 패시글이 있는 경우에 이 진단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어가 있는지, 테어가 있다면 posterior 혼에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posterior 혼에 테어가 있는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포플리티오 메니스칼 리가멘트, 특히 이 포스티리어 슈피리어 패시클이 테어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메니스코 페모랄 리가멘트, 윌스버그 리가멘트가 테어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되어 있고 교과서에 의하면 트레이싱하면 다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스켈레탈 레디알러지에 아주 좋은 논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Far lateral insertion of 윌스버그 리가멘트가 있으면 이거는 테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4슬라이스 이상 3mm thickness의 스캔으로 4슬라이스 이상이 되면은 이게 벌써 그 윌스버그 리가멘트에 물고 떨어진 포스티리어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포스티리어 혼에 테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저널에 의하면은 라테랄 쪽으로 6슬라이스 갔는데도 계속 윌스버그 리가멘트처럼 보이게 되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리가멘트가 아니고 메니스커스의 테어로 진단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니스칼 테어의 임상 소견을 중심으로 보면 미디알 메니스커스와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구분은 교과서적으로 잘 되어 있죠. 대충 이런 경향이다. 미디알 메니스커스는 디제너티브 올드 ACL 디피션트 베이커 시스트 그리고 수술 시에는 세페너스 너브를 조심해야 되고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디스코이드 연결웨이지 메니스칼 시스트를 잘 동반하고 ACL 인저리가 있을 때 어큐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술 시에는 페로니알 러브를 조심해야 된다는 정도로 기술되어 있고요. 자, 이런 메니스칼 테어는 미디알이 라테랄보다 더 많은 것은 잘 알려져 있고 포스티리어 혼이 안테리어 혼보다 많은 것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니스칼 테어의 다이그노스틱 에러 진단율을 낮추는 것 중에 false negative는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포스티리어 혼에 테어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false positive는 이 매직 앵글 피노미나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미디얼 세그멘트에 시그널이 올라갔을 때 테어로 판단하지 말고 또 힐드 테어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로스코피가 들어가기 힘든 부위에 테어가 있는 경우에 서전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진단율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그널 인텐시티가 메니스커스 내에만 증가되어 있는 경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테어라고 보기는 힘들죠. 특히 칠드런에서 베스큘라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 인터널 뮤시너스 디제너레이션이나 컨투전이 있는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팔로우 해보면은 수술도 필요 없을 뿐더러 롱텀 팔로우에서도 이 시그널 체인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어가 있다고 해서 전부 심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다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어의 63%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죠. 심통이 없을 수가 있고, 이런 심통이 없는 테어는 대부분 호리존탈 오블리크 테어가 있는 경우가 되겠고, 원 서피스만 인볼브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톰은 교과서에서는 이 본메로 리전이나 주위의 소프티슈 인저리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메니스커스 자체에도 페인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메니스컬 테어 자체로 페인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니스커스 테어가 리가멘트 인주리가 있을 때 메니스컬 테어가 동반이 잘 되는데요. 이때는 진단율이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ACL 72%에서 큐트 ACL 테어와 85%에서 ACL 크로닉 테어와 동반되어 있고요. 큐트 ACL 테어는 라테럴 메니스커스에서 70%, 미디얼 메니스커스는 10%고 양쪽이 오는 경우는 20%. 그러니까 큐트 인저리 때는 라테럴 메니스커스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크로닉 ACL 인저리가 있는 경우는 미디얼 쪽에 조금 더 한 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LCL 테어가 잘 오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peripheral vertical 테어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미디얼 메니스커스에 peripheral vertical 테어가 있으면 ACL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ACL 테어가 있으면은 MR 센시티비티가 확 떨어지게 되니까 리가멘트 인저리가 있는 경우는 메니스커스의 테어 판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에 하면은 그 미스드 테어의 대부분은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포스티리어 혼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서,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포스티리어 혼이 ACL 인저리가 있을 때는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런 ACL 인저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포스티리어 혼,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포스티리어 혼의 클레비지가 흔히 동반되게 되겠고요. 맨스코 페모랄 리가멘트, 윌스버그 리가멘트나 포스티리어 슈피리어 포플리티어 메니스칼 리가멘트에 테어가 있는 경우에는 힐링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false positive diagnosis가 많이 일어나니 이 부분도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힐드 테어는 주로 메니스코 캡슐라 정션에서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superior articular surface 한 스피스만 컨택트 된 경우에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PD 프로톤 덴시티 웨이트 이미지에서 잘 보이게 되겠고, 시그널에서 플루이드 시그널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2mm 이하쯤 되면서 이렇게 그 T2에서 스트랜드를 가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서지컬리 컨펌된 힐드 테어의 케이스고, 이렇게 테어와 분명하지 않은 이런 크라이테리아에 맞으면은 힐드 테어라고 판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CL 테어가 있는 경우에 포스리 루트 테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런 루트 테어가 있게 되면은 이 PCL의 포스티리어 쪽으로 프래그먼트가 디스플레이스가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 테어가 있게 되면은 이 서컴프렌셜 후프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메니스칼 엑스트루전이나 그 다음에 tibial femoral contact force가 증가하게 되고 빨리 오스테오아트라이트 체인지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PCL이 아이솔레이트 테어가 있는 경우는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엔테리어 혼에 동반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PCL 때는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엔테리어 혼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메니스커스의 그 unstable 메니스커스의 서지컬 데피니션은 이런 그 메니스커스가
테어가 있을 때 프래그먼트가 있거나 그 다음에 프로브로 디스플레이스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고, 이때는 수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제한 기술의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9mm 이상, 그 다음에 멀티플 디렉션, 컴플렉스 테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레디얼 테어가 있는데 와이드 세퍼레이션이 있거나, 그 다음에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9mm의 기준을 EMR 이미징으로 볼 때 보통 메니스커스의 그 위스는 11mm, 12mm 이하 정도가 되는 거죠. 12mm 이하 정도고 15mm가 넘게 되면은 이거는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9mm는 이 하이트가 약 그 대충 9mm가 되니까 이 길이만큼 이상 째지게 되면은 이것은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unstable meniscal tear가 레디알러지 저널에 아주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그 기준과 비슷한데요. 10mm 이상의 length,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morphologic pattern, 즉 complex tear나 fragmented displace, flap tear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high signal on T2 weight image, 즉 플루이드가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게 뭐 당연히 12mm 이상이 되겠고, 컴플렉스 테어에 프래그먼트가 디스플레이스 되어 있으면서 T2 weight image에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잘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니스칼 테어의 그 언스테이블냐 스테이블냐 구분은 비교적 아주 높은 진단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센시티비티가 높은 것은 테어 랭스이고요. 제일 센시티비티가 낮은 것은 그 테어 클래프트 내에 T2 시그널이 증가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이런 그 MR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하면은 높은 진단율의 unstable meniscal tear를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니스칼 테어가 있을 때 메니스텍토미를 할 건가, 리페어를 할 건가를 그 정형외과 서지컬 크라이테리아가 정해져 있죠. 비교적 수술할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MR 이미징으로 리페어 할 것인가, 메니스텍토미 할 것인가를 구분하는 크라이테리아를 볼 때는 아주 낮은 진단율과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이 unstable meniscal tear의 크라이테리아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10mm complex tear fragment, 그 다음에 fluid, 이 네 가지 기술을 해주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meniscal cyst는 이 기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tear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앞에서 쭉 보신 내용대로 location과 type, partial tear냐 complete tear냐, zone과 length, associate abnormality, stability와 instability를 기술해 줄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기술했는 케이스인데요. 47세 남자가 교통사고 후에 이런 모양의 메니스칼 테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독한 내용입니다. 이 사코스 클래시피케이션 중심으로 판독입니다. 미디알 메니스커스는 포스티리어 혼에 컴플렉스 테어 있으며 포스티리어 루트 테어에 익스텐전이 있어 라프레이드 타입 3이고 한쪽만 서피스를 먹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셜 뎁스와 존 1, 2, 3까지 익스텐전 되어 있으면서 AP 16mm, 미디어 라테랄 15mm 정도이며, 요즘은 이 퀄리티에 대해서는 기술을 뺐습니다. 그래서 47세고 교통사고 대충 시그널도 까만 것 같고, 그래서 나이와 심정적으로 굿 퀄리티로 판독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알이기 때문에 퍼블리티알 하이투스와 센트럴 관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파인딩으로 멀티셉테이트 메니스칼 시스트가 미디알과 포스티리어로 익스텐전 되어 있어 언스테이블 테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서전들에게 맡기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기술에서 이 퀄리티와 스테빌리티는 지금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노멀 쉐입과 시그널 인텐시티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메니스칼 테어가 있을 때 무엇을 열심히 봐야 되고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RI를 한 경우에 제가 판독하는 그 스탠다드 폼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본 형태를 시그널 인텐시티나 병변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joint cavity, effusion, 그 다음에 호파스 패드, 그리고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리카, 미디얼 플리카를 중심으로 사카키바라 클래시피케이션을 기준으로 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큘라 카틸리지는 아웃브리지 그레이딩을 하게 되겠고요. 메니스커스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가멘트는 센트럴 스포팅 스트럭처는 ACL과 PCL을 반드시 기술하고, 미디알과 포스티리어 미디알 코너는 MCL, 그리고 포스티리어 미디알에는 포스티리어 오블리크 리가먼트, 폴과 세미 멤브라노스 텐돈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라데랄 쪽에서는 그 라데랄 컴플렉스와 LCL 컴플렉스와 안테리어 라데랄, 포스티리어 라데랄 코너를 기술하는데, FCL, 포폴리스 텐돈, 포플리티오 피블라 리가멘트의 인텍트 여부와 테어를 반드시 기술하고, 그건 바이셉스 페모리스와 캡슐, 아큐에이트 리가멘트죠. 이걸 기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테리오 라데랄 코너는 일리오티비얼 밴드와 안테리오 라데랄 리가멘트를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엔테리오 쪽에는 파텔라 텐돈과 쿼드리스 텐돈, 그리고 보스 레티나큘럼과 MPFL의 상태를 기술합니다. 그래서 소프티슈와 뉴로베스큘라를 기술하고, 특히 베이커 시스템은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티슈의 이디마라든지 헤모리지 등을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게 되는데, 이런 판독을 하게 되면은 해부학적으로 필요한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하게 되면 판독이 쉬울 뿐더러 판독에서 빼먹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